반갑습니다.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두 번째 수학 배틀 문제를 가지고 저희하고 수학 선생님들과 같이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저희가 고른 문제는 수능 특강 수일에 있는 그 수열 단원의 레벨 3 문항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총 저희 학원 6분이 이 문제를 다 찍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풀이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일단 등차 수열의 합이 나와 있는데, 이제 등차 수열 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SN은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2분의 dn 제곱 더하기 a 빼기 2분의 dn 또는 등차수열 n개를 더하면 초항이 무조건 n개가 더해지고 디퍼런스 값이 n-1개까지 더해지니까 n-1에 n 2로 나눠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문제 등차수열 SN에 관한 문제를 풀 때 좀 수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공차가 일단 음수가 있으니까 위에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이거 정리하면 위에 거랑 똑같거든요. 위에 걸 보면 공차가 음수니까 이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SN들 중에서 각항을 큰 거부터 다시 나열을 하라고 했고 나열을 몇 개를 하냐면 M1, M2, M3니까 3개만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SN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두 번째로 큰 거, 세 번째로 큰 거를 찾는 거고 그걸 찾기 위해서 SN이 0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가 21이라는 정보를 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요 SN식을 보면 N으로 묶여지니까 요 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돼야죠. 근데 0이 이쪽에 있으면 초항부터 음수니까 음수가 되는 자연수 N의 최소값 21을 만족할 수 없으니 여기는 때려 죽여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최소의 자연수가 21이라고 그랬으니까 21은 이쯤에 있을 거고. 그쵸? 그러면 이제 이 SN 그래프에서 가장 큰 수랑 두 번째로 큰 수, 세 번째로 큰 수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으려면 이 대칭축의 값이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요 점 있죠, 요 점. 요 근이 만약에 2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0이면 얘는 당연히 10이고 그러면 S10이 가장 큰 수열이 되는 거지. 즉 여기서 요구하는 M1이 S10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두 번째로 큰 수는 당연히 뭐 요 왼쪽에 있는 9일 때랑 오른쪽에 있는 11이랑은 똑같이 그 값이 같겠죠. 대칭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니까. 그러면 두 번째 수랑 세 번째 수가 똑같기 때문에 두 번째로 큰 수랑 세 번째로 큰 수의 차이가 1이라는 이 조건의 위배죠. 이 부분이 조금 해석하기 힘들지 않나 싶은데 어찌됐든 문제를 읽어보면 수열 SN의 각항을 큰 수부터 다시 나열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제일 큰 수는 무조건 S10이 제일 클 거고 두 번째 큰 수는 뭐 S9로 잡든 S11로 잡든 두 번째를 만약에 S11로 잡으면 세 번째는 S9가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1이라는 조건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는 거죠. 결론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1이고 20이 이만큼 있고 그럼 여기 근을 알파라고 두시면 이 대칭축은 2분의 알파겠지 당연히. 그치? 그럼 알파가 20과 21 사이에 있으니까 2분의 알파는 얼마 사이니? 10과 이게 얼마야? 10.5? 10.5 사이 안에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그러면 대칭축이 10과 10.5 사이 안에 있으니까 가장 큰 값은 당연히 S10이 되겠지. S10.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제일 큰데 요게 10이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S10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M1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 큰 수는 당연히 11이겠지. 그러니까 S11이 두 번째로 큰 수고 근데 세 번째로 큰 수가 얼마냐 그러면 세 번째로 큰 수가 설마 10이겠어? 10이라는 놈이 대칭축에 좀 더 가까우니까 세 번째로 큰 수는 S9가 되겠지. 그래서 S9가 세 번째로 큰 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큰 수, 두 번째 큰 수, 세 번째 큰 수 이렇게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그럼 나머지는 뭐 산수지 뭐. M1에서 M2를 빼면 S10에서 S11을 빼면 이거 마이너스 A11인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A11이 2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빼면 S11에서 S9를 빼니까 얘는 뭐가 나오니? A
10이랑 A11의 합이 되나? 그치? 그래서 요 값이 얼마야? 요 값이 1인 거지. 그럼 요 값이 마이너스 2니까 얘는 3. 맞지? 그럼 10번째 수가 3이고 11번째 수가 마이너스 2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5. 근데 문제에서 찾으라는 게 초항이니까 나머지는 뭐 이제 산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SN의 그래프를 이렇게 설계를 해서 요 근의 위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요 근의 위치는 20과 21 사이 안에 있다. 그래서 대칭축은 10과 10.5 사이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은 S10이 가장 큰 값이다. 이렇게 추론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거를 글쎄 이게 왜 사실 이 문제는 배틀 문제로서 내가 고른 게 아니고 다른 수학 선생님들이 고른 건데 이 문제를 배틀 문제로 고른 이유가 딱히 뭐 때문에 배틀 문제로 선택을 했을까 궁금하긴 한데 요거 아마 요게 조금 생각을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SN의 각항을 큰 수부터 다시 차례대로 나열하면 중간에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 만약에 9랑 S9랑 S11이 똑같은데 그 똑같은 걸 하나의 수로 인지를 해버리면 두 번째 그러니까 M2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지. 뭐 11대 요 값이 만약에 10이야. 그리고 9랑 11대가 8이야. 이러면 이거를 수열 입장에서 해석했을 때 10 다음에 8 이렇게 해석할 건지 10 다음에 8 쓰고 다른 수로 넘어갈 건지가 이제 사실 고민이 되긴 하거든. 근데 문제에서 명백하게 밝혀줬지. SN의 각 항을 큰 수부터 다시 차례로 나열하라고 그랬으니까 중간에 똑같은 수가 있어도 이렇게 8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얘가 두 번째 큰 수, 세 번째 큰 수 이렇게 적고 해석을 하면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혹시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제일 큰 수가 10, 두 번째 큰 수 8, 세 번째 큰 수 6 이렇게 해석하면 아마 이 문제는 오류에 빠져서 문제를 풀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 의도는 아마 이렇게 해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 자리가 20이 오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실수 없이 풀 수 있지 않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의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수학 선생님 또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눈여겨서 보시고 비교해서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풀이 과정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를 갖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열에서 등차 등비 수열에서 레벨 3의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0이 아니고 모든 항이 0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고 우선 첫 번째 공차가 묘인, 음수인 등차 수열 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열 SN의 각 항을 다시 큰 수부터 다시 차례대로 나열한 새로운 수열을 뭐라 한다? MN이라고 했을 때 M1 빼기 M2가 2라고 나왔고 M2 빼기 M3가 1이라고 나왔어요. 요거 이제 힌트를 좀 이따 써야 되겠지? 그리고 많이 보던 거 SN이 음수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 몇이다? 21일 때 지금 첫 항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문제 봤을 때 너무 좀 난해하죠. 왜냐면은 SN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또 M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만든 다음에 그 힌트를 이용해서 다시 거꾸로 A1을 찾는 문제니까 우선 하나하나씩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보면은 우선 공차가 음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모두 다 음수거나 아니면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는 순간이 있겠지. 그걸 한번 먼저 써볼게요. AN을 모두 다 만약에 음수라면 이렇게 되는 수열이라면 계속 내려가게 될 테니까 SN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 21이라는 것을 만족할 수 없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되지 않을 거고 AN은 초반에는 좀 양수로 가다가 어떤 지점을 벗어나선 계속 뭐가 된다? 음수가 되는 수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그 얘기는 수열의 합으로 SN으로 얘기했을 때는 계속 커져가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음수가 되는 수열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너네들이 알다시피 SN은 2분의 n의 첫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거고 얘를 정리하게 되면은
n에 대한 2차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앞에 들어가는 게 2분의 공차였고 n 앞의 개수는 첫 항 빼기 2분의 공차가 돼요. 즉 다시 말하면 n에 대한 몇 차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2차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난 좀 2차 함수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반드시 0을 지나게 되는 2차 함수일 거고 지금 여기에서 계속 음수였던 거는 안 되니까 이런 그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마지막에 있는 거에서 SN이 0보다 작은 거의 최소값이 21이니까 여기가 21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20의 위치는 여기거나 여기일 텐데 지금 보면 각 항을 다시 SN을 크기 순서로 나열을 했을 때 M1 빼기 M2가 2고 M2 빼기 M3가 1이니까 0이 되는 순간이 없겠죠. 그 얘기는 여기가 20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럼 여기 만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20과 21 사이의 숫자이기 때문에 축은 10점 얼마 정도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얘랑 가까운 제일 큰 숫자는 10이 될 수밖에 없다고. 왜냐? 지금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양수를 더했던 요 값이 제일 크겠지. 그러니까 요 값이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M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M1이 S10인 게 우선 나와요. 그럼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그 다음 큰 숫자는 10에서부터 더 가까워야 될 테니까 11이겠죠. 여기 11. 그 다음은 그 다음으로 높이가 높은 거를 생각하게 되면 9번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M1은 S10이고 M2는 S11이고 M3는 S9가 돼서 우리가 저기 내가 지금 꺽쇠 표시로 해놓은 부분을 보게 되면 M1 빼기 M2가 2라고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적용을 하시면 S10에서 S11을 빼게 되는 거니까 뭐가 되냐? 마이너스 A11이 2가 돼서 A11이라는 수열이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하게 되면 M2 빼기 M3는 1이므로 S11에서 S9를 뺀게 되겠지. 그러니까 A10과 A11의 합이 1이 돼요. 근데 여기서 11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돼서 A10은 뭐가 된다? 3이 된다.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에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으니까 공차 D는 마이너스 5일 수밖에 없겠죠. 그게 나오니까 우리는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을 당연히 만족하는 걸 거고. 그럼 내가 찾는 거는 A1이니까 A1은 난 10을 기준으로 할게. A10에서 공차를 9개 뺀게 되겠지. 그러므로 3 빼기 9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45가 돼서 48이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우선은 등차 수열의 뒤에 해설지 풀에 난 솔직히 너무 복잡해가지고 등차 수열 합을 2차 함수로 해석을 할 생각을 좀 해야 됐던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점점 올라가는 수열이었다가 내려가야 되니까 마지막 양수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능 특강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레벨 3 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든 항은 0이 아니다. 그리고 공차 D가 음수다 그랬습니다. 어떤 등차수열 N이 있는데 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그럼 일단 N이라는 것은 등차수열이니까 뭐 첫째 항이 양수인 점수인지 모르지만 공차는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1차 함수 예를 들어서 이게 A1, A2, A3 이렇게 줄어든다 이 말이지, 그지? 요런 게 AN의 구조, 뭐 직선 위의 점이고 N이 자연수에서만 정의된 함수죠. 등차수열은 1차 함수지, 그지? 자, SN은 어떻게 구성될까? SN은 이렇다는 이야기거든. SN은 이 공차가 음수니까
2차 함수가 되고 SN은 n에 관한 2차 함수죠. 그러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S1 있고 S2가 있고 S3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지. 그치? 이게 SN의 어떤 구조가 되는 2차 함수 구조 안에서 요런 구조를 띌 것 같아요. 그죠? 요게 이제 AN의 구조겠죠. 뭐인지 모르지만 이건 1차 함수 위에 직선 위의 점이고 요거는 2차 함수 위의 점이야. 그치? 자,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 SN의 각 항을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한 수열을 M안이라 그랬는데 이 M안이 가장 큰 수야. SN의 최대야. M2가 SN의 그 두 번째 수고 M3가 세 번째 수라는 건데 자, 읽어보시면 자, SN이 음수를 만족시키는 요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다. SN이 합이 음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 21이라 그랬으니까 최소한 21개를 더해야 이게 SN이 S21이 음수가 된다는 거지. 최소값이니까 그럼 S20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잘 해석해 보시면 S 최소한 21이 돼야 이 값이 0보다 작게 되고 20은 안 된다는 거니까 S20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S21은 0보다 작고 S2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여기 그러니까 이 SN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21이고 20 뭐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가 20이 돼야 되죠. 여기가 20 여기가 21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 SN이 20개의 합은 0보다 크거나 같고 S21은 0보다 작다 이 말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이 말 뜻 S21이라는 것은 뭐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쓰셔도 되고 A1부터 뭐 이렇게 쓰셔서 A20에 A21까지 합이야. 이게 S21이야. 그러면 뭐 이렇게 쓰시면 뭐예요? 요 두 개를 더하면 A11이죠. 2A11이죠. 이렇게 하면 2A11. 가운데 A11이 하나 있으니까 S21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요게 두 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10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21개. 이게 20개가 되고 21개의 A11과 같게 되는 거지. 그쵸? 물론 이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2분의 21, 2a 플러스 20d 그렇게 쓰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 어떻게 쓰셔도 되고 2분의 21에 2a 플러스 20d인가요? 뭐 그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게 이제 A11과 같단 말이지, 그지? 2A11과 같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이 값이 음수다. 그 말은 11번장은 음수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S20도 한번 써볼까요? S20은 그냥 뭐 중앙으로 쓰셔도 되고 S20은 2분의 이렇게 되겠네요. 뭐 20에 등차수열의 20개까지 합입니다, 그죠? 2A에 19D 그렇게 쓰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0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거든. 자, 그 말은 얘가 뭐야? 10이고 얘는 A 플러스 9D와 A 플러스 10D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10번장이고 요거는 뭐예요? 11번장이죠. 그러니까 A10 플러스 A11 이것이 0 이상이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 말은 구조를 생각하셔야 돼요. A10항하고 11항까지 두 개를 더하면 얘는 음수지만 0 이상이다 이 말이지. 자, 요 두 가지를 먼저 찾아냈습니다. 그죠? 11항은 음수고 10항과 11항의 합은 0 이상이란 말이야. 그 말은 이 구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11항이 음수야. 여기 11이 있는데 요 값은 음수야. 그런데 10번째 항
여기에 10이 있는데 10번째 항. 얘는 양수야. 그쵸? 자, 그러면 근데 두 개의 합이 0 이상이다 그랬거든. 그러면 얘는 양이 절대값을 붙이면 이 양의 절대값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A 10항이 구조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A 10항이 대강 뭐 한 2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11항이 음수가 돼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1 돼야 된다고. 자, 그러면 두 개 더하면 0 이상이 돼야 된다. 그치? 11항은 음수고. 자, 이거는 쌤이 지금 공차가 3이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공차가 지금 음수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죠. 공차가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1번째 항은 음수가 나오고 이 두 개의 합은 0 이상이라는 게 이 두 가지 조건이 말해주는 식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생각을 잘 해보시고. 그러면 만약 이 구조에서는 A 9번째 항인가? 예를 들어서 이건 5가 될 거야. 그쵸?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A 12번째 항은 예를 들어서 마 4 이런 식으로 가고 있겠죠. 그죠? 아, 그래서 10항까지는 양수고 11항은 음수가 되는데 이 두 개의 합은 0 이상이다 이 말이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이때 이 SN을 갖다가 SN, 이 등차수의 합이죠. SN의 큰 수, 가장 큰 수는 뭐냐 이거야. 당연하게도 그걸 M1이라 놨는데 M1이라는 것은 양수만 더해서 가장 최대가 나오겠다. 그치? 그쵸? 양수, 즉 M1이라는 것은 SC가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쵸? 양수까지 돼야 되죠? 자, M2, 두 번째 항은 여러분들이 생각에 음수를 안 더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야. 어디까지 합이 최소일까? 이까지 더하면 뭐 5까지 하면 되겠지만 이거와 이걸 더하면 0 이상이니까 이까지 더하면 A11까지 더하면 얘가 더해지는 게 좋은 거야. 이 두 개를 더하면 0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S 얼마죠? 11항까지의 합이 이까지 더하면 두 번째 큰 수죠. 이까지의 합이 SN이 가장 큰 수고 그게 S10. M2는 뭐야? 요까지 더한 게 그 다음이죠. 그러면 세 번째 큰 수는 어디까지 더해야 될까? 이까지 더해버리면 공차가 마이너스 2D로 가는 거니까 요까지 더하면 마5가 되죠.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요까지 합 생각했다? 그럼 요까지 즉 A9까지 여기까지 더한 답이 세 번째로 큰 수가 되겠어요. 그죠? 요까지 합이 최대, 요까지 합이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요까지 합이 최소. 세 번째 거. 그러니까 M3라는 것은 S9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요것만 발견하면 이 문제는 거의 다 푼 거지. 자, 여러분들 이 구조를 잘 생각하셔야 돼. SN이 음수다. 최소값이 20이라니까 최소한 21까지 돼야 음수고. 근데 S20은 0 이상이라는 거지. 그치? 요런 사실로부터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뽑아낸 거야. 11항은 음수고 10관과 11항의 합은 0 이상이라는 걸 뽑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풀이를 가볼까요? M1-M2다. 자, M1-M2라는 것은 즉 이건 S10에서 M2, S11을 뺀 거와 같고 자, 이거는 2라고 그랬네요. 그죠? 2. 자, 그 다음에 M2-M3는 1이다 그랬죠. M2-M3라는 것은 M2라는 것은 11항까지 합이거든. 11항까지 합해서 M3라는 것은 9항까지 합을 뺀 게 1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됐죠. 그럼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발견해야 되겠다. 그치? 그럼 S10 빼기 이거는 10항까지 합해서 11항까지 거꾸로 마이너스를 뽑아내시면 S11 빼기 S10과 같죠. 그죠? 자, 요거는 그럼 뭐야? A11, 마이너스 A11이야. 얘가 뜻하는 바는 마이너스 A11. 그것이 2라. 그쵸? 그러니까 A11항은 뭐지? 마이너스 2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쵸? 요거는 선생님이 예를 든 겁니다. 됐죠? 자, 얘는 뭐야?
그럼 S 11번째 항까지 합해서 9번째 항까지 뺀다는 것은 A11과 A10과 A11이 남게 되죠. 그죠? A10과 A11이 남게 되는 거니까 요 답이 1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1번장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10번장은 얼마인가요? 10번장은 3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쵸? 그냥 등차술이니까 이건 다 푼 거죠. 자, 그러면 공차가 결론적으로 얼마나 수리야? 마이너스 5란 수리였지, 그지? 공차는 마이너스 5란 수리고, 우리가 뭘 묻나요? 첫 번째 항을 물었다, 이 말이었지, 그지? 그러면, 뭐, 10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3에다가 공차를 9D를 더했단 말이지. 9D를 더해서 우리의 답이 나올 건데, 공차가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5가 된 거니까, 10번째 항은 조항, 10번째 항은 조항에다가 9D를 더해서 이 답이 3이 됐다는 소리지, 그치? 그러면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5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조항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5 넘어가서 48이라는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조항이 된다는 거지, 그치? 조금 등차수열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약간의 내용인데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 문제 볼까요? 모든 항이 0이 아니고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 AN이 있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 됐어요. 자, 등차 수열의 합 SN은요, 2분의 N에, 그죠? 2A 플러스 N-1D예요. 이까지는 기억하시죠? 자, 이 식을 정리를 하면 SN은 2분의 T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2A-D의 N이다. 이렇게 2차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까지는 이해되셨고요. 이때 수열 SN의 각 항의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하는 수를 MN이라고 했어요. 자, SN 값을 보시면 여기에 T 공차가 음수라고 했죠. 그렇다면 SN의 형태는 이런 형태 두 가지 형태가 나올 거예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고로 요게 n 값은 우리 y축은 sn 값이고요. x축은 n축이죠. 이럴 때 요거는 한없이 계속해서 작아지는 꼴이에요. 이런 문제는 수능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예. 항상 이런 꼴로만 출제가 돼요. 자, 아시겠죠? 자, 최고차항의 개수 t가 음수니까 이 모양이다. 이런 꼴까지 우리가 찾아냈어요. 자, 그래 놓고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 큰 값이 여기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 값, 그 다음 세 번째 값. 차를 빼서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구해 볼 텐데 이때 n 값의 제음수가 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21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의 형태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를 그려보고 또 이쪽으로도 하나를 더 그림을 그립니다. 보세요. 그림이 이런 모양이 쭉 나올 텐데 21이 음수예요. 자, 21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최초로 SN 값이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이라는 값은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쪽에가 20이 정확하게 놓일 수도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그림이 두 번째 이 모양도 되는데 21은 최초의 음수지만 20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양수인 모양으로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 경우는 모순이 발생하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죠. 요 0과 20의 가운데쯤, 요 값이 10이 되겠죠. 자, 이 값을 집어넣을 때 소위 말하는 S10이 제일 큰 값이 될 테고요. 이 값이 M1이 되겠죠. 맞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이니까 9를 집어넣은 값이나 또 뭐가 되나요? 11을 집어넣은 값이
둘 다 값이 같겠죠.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된다? 이번에는 M2가 되겠죠. 됐습니까? 또 M3는 다시 A8 모양으로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니까요. 즉, 첫 번째 M1, M2 이런 경우에서는 S10 마이너스 S9라 할까요? 이 값이 2가 될 테고요. 맞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값과 세 번째 값이 같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S9에서 S8을 뺀 값, 이 값이 1이라 해서 연립을 하시면 돼요. 자, S10, S9의 합은 A10이 될 테고 여기에는 2가 되고요. 그렇죠? 다시 이거는 A9가 되나요? 이 값이 1이 되는데 요거를 여러분 계산하시면 공차가 양수가 되겠죠. 근데 A 플러스 9D, A 플러스 8D니까 두 식을 빼시면 공차가 1이 나옵니다. 이거는 모순이 되죠. 공차가 음수라는 말의 모순이 됩니다. 이 식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서 답이 나온다는데 이게서는 어떤 값이 크냐인지 작은지를 크게 알 수가 없죠. 선생님이 하나만 가르쳐 볼게요. 만약에 20일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10.5가 되죠. 그렇죠? 근데 20일이 이쪽에 정확하게 있을 때 10.5인데 20일이 바깥쪽으로 넘어간다면 즉 이 값은 요게 10.5가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약 이건 10.5보다 좀 작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 큰 값이 나올까요? 자, 소위 말해서 여기 즉 10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 S10이 제일 큰 값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두 번째 값은 이거하고 차가 가까워져야 되니까 여기에 11이 이쪽에 있겠죠? 11이 여기에 있을 거고 다음 9는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이쪽에 있겠죠. 요렇게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S10이 제일 큰 값 M1이 될 테고 맞나요? 두 번째 값은 M2는 S11이 되겠죠. 세 번째 값은 S9가 되어서 값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식을 세워보고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큰 값은 M1이라 했으니까 S10에서 S11을 뺀 값이 이 값이 얼마다? 저쪽에서 뭐라 되어 있나요? 2라고 되어 있나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값에서 요게 있는 값, 즉 S11에서 S9를 뺀 값, 이 값이 1이다. 요 두 개를 연립하시면 여러분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식이 간단하죠. 계산하시면 A는 48이 나오고요. 공차는 마이너스 5로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이런 거 여러분 띨빵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건 계산은 뭐예요? 마이너스 A11이죠. 이게 2라는 뜻이고. 얘는 무슨 말이에요? 11번째 항에서 9번째 빼니까 A 10번째 항 11번째 항이 남을 테고 이 값이 1이죠. 자, A 플러스 10D, A 플러스 9D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이렇게 답이 나온답니다. 아시겠죠? 등차수의 합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요 식을 하나를 딱 기억하시고 요게 있는 공차가 음수가 되면 그림이 요런 모양이 된다. 됐죠? 이쪽에서는 값이 나오는 경우가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2000 비상에 수학 강사 김춘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능 특강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출력 완성 문제 1번을 가지고 문제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모든 항이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차는 음수가 되는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자, 수열 SN의 각 항을 큰 수부터 차례로 나열한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고가 됐었을 때 그것을 M1. 몇 번째 항까지 합을 해놓고 보니까 두 번째로 컸었을 때가 M2. 이렇게 나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이것의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보니까 0보다 적은 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이 얼마 되겠다? 20일이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S 지금 이것이 20일이 됐다는 것은 S에 이렇게 21 값은 음수가 됐다는 얘기네.
그러면 S20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0보다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S에 이렇게 얼마 될까? 20은 이것이 0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았겠네. 그때 A 원값을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초항을 물어봤다는 것은 지금 초항과 공차를 지금 원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문제 가봅시다. 그러면 이 S에 이렇게 21은 얼마가 되는 거 하면은 2분의 이렇게 되고, 자, 21 이렇게 되겠고, 2A 플러스 얼마 될까? 20D 값 이것이 얼마가 되겠다? 이것이 0보다 작다. 이런 얘기 되겠지. 양변을 여러분들 이걸로 나눠주니까, 그리고 2로 나누니까 A 플러스 얼마가 되겠다? 이것의 10D 값이 0보다 이렇게 적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A 플러스 10D는 여러분들 몇 번째 항이 될까요? 지금 11번째 항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걸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11번째 항은 여러분들 음수가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S에 이렇게 20을 이렇게 쫙 구해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2분의 이렇게 20이 되겠고, 그 다음에 2A 플러스 얼마 될까? 이것이 19D 값, 이것이 0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았겠지. 맞습니까? 자, 여기 있는 것을 양변을 10으로 나눠보니까 여기 있는 이것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 말은 2A에다 플러스 얼마 될까? 19D를 해보니까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우리는 이 조건과 지금 이 조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이 값은 여러분들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A 플러스 이것의 9D에다 플러스 얼마 될까? A 플러스 10D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을까? 이것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네요. 그만 이해됐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 몇 번째 항이 될까? 이것은 10번째 항이 이렇게 되겠고, 여기 있는 이것의 값은 11번째 항이 이렇게 되겠지. 자, 10번째 항과 11번째를 더해보니까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자, 우리는 조건 몇 가지를 찾아냈다? 2가지를 지금 찾아냈습니다. 11번째 항은 음수가 되겠고, 10번째 항하고 11번째를 더해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겠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 잠시 좀 보고 갈까요? 자, AN이 무슨 수열이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이것이 등차 수열이 되어 있었을 때는 A의 N값 이건 이퀄 얼마 되겠다? PM 플러스 Q 이런 형태로서 N에 관한 몇 차식이 된다? 1차식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fx 이건 이퀄 얼마? px 플러스 q 여기에 있는 이것과 거의 비슷하겠잖아. 여기에서는 x 값이 모든 실수가 되겠지만 여기에서 n 값은 자연수가 된다. 그래서 수열은 여러분들 함수하고 같이 풀어줘도 괜찮겠다. 정말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SN을 해보니까 이것은 N에 관한 몇 차식이 나타날까요? 2차식 나타나겠지. 자, 그래서 등차수열에서 SN 이건 이퀄 얼마? AN의 제곱 플러스 얼마 되겠다? BN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은 fx 이퀄 ax의 제곱 플러스 얼마 될까? b의 이렇게 x. 여기 있는 이것과도 여러분들 같겠잖아. 그래서 자, 수열 공부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 여기 있는 이 식은 이걸로 풀면 편하고 여기 있는 이 식은 이걸로 풀면 편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해됐어요? 자, 우리는 이제는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값은 자, 2가지로 나눠지겠잖아. 봐봐. A에 이렇게 10에다 플러스 얼마 될까? A에 11 이것이 0이 될 수도 있고 A에 이렇게 10에다 플러스 A에 이렇게 11을 계산을 해보니까 0보다 작을 수도 있었겠지. 그만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 있는 이 조건과 이런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A에 이렇게 11이 자, 음수가 되고 얼마 될까? A에 이것에 얼마 되겠다? 10에다 플러스 A에 이렇게 11을 더해보니까 이것이 0이 될 수도 있었겠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11번장은 음수가 되고 10번장은 이것이 10번장이 있다 11번째를 더해보니까 이것이 얼마가 됐다? 0이 됐다는 것은
자, 이것을 우리는 그래프로 대략 보면은 방금 전에 어디에서 얘기해서 여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11번째 값은 여기가 10이 있을 때 11번째 값이 음수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0번째 값은 여기에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10번째 값은 양수가 되겠다? 맞습니까? 괜찮지? 근데 이 A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될 수 있었겠지. 그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9번째 항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여기가 9번째 항이 이렇게 있었겠고, 8번째 항은 어디가 있을까? 여기가 8번째 항 이렇게 나타날 수 있었겠지. 그 말 이해됐어요? 자, 물론 첫 번째 항은 여기서 이만치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는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SN을 했었을 때 SN이 가장 큰 값이 있었겠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것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양수가 되겠지, 11번째는 음수가 되겠다. 그래서 몇 번째 항까지 합이 가장 클까요? 여러분들, S에 이렇게 10이 가장 컸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까지 합이 어떻게 11번째 항까지 합하고 같겠네요. 왜? 여기 있는 이 값과 이 값이 같았으니까. 두 번째 것이 지금 뭐가 되겠다? S9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 있는 이것은 실제로 S에 이렇게 10이라고 같겠잖아.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S에 이렇게 8이 세 번째로 컸겠지. 여기 있는 이것은 얼마 될까? S에 이렇게 12하고도 이렇게 되겠잖아.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떤 것을 말을 했는가 하면 이게 지금 M1이고 M2고 M3가 되겠잖아요. 근데 M1에서 M2를 뺐습니다. M1에서 M2를 뺐다. 10번째 항까지 합해서 어떤 거? 9번째 항까지 합을 빼니까 그것의 값이 2가 되겠다. 여기에서 이것을 뺀 것은 얼마 될까요? 10번째 항이 이렇게 되겠잖아. 그 다음에 자, 어디에서? 두 번째 항, 여기서 이것을 뺐다는 것은 여기 이걸 빼겠네. 자, 여기에서 이걸 빼니까 얼마가 되는 거 하면 9번째 항이 이렇게 될까요? 근데 이 값이 얼마가 되겠고, 이것이 2가 되겠고, 여기 있는 이것이 1이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근데 9번째 항이 9가 되고, 10번째 항이 9번째 항이 1이 되고, 10번째 항이 2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뭐가 될까요? 공차가 음수가 안 되겠지. 그리고 항이 0이 되는 나와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경우는 우리는 안 되겠다. 이런 말이네. 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 됐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이제 어떤 것이 되는가 하면 자, 두 번째 식은 자, 11번째는 어떤 거 되겠고 음수가 되겠고, 자, 10번째에다가 플러스 11번째를 더해보니까 이것의 값이 이렇게 여기 있는 이것의 값이 무슨 수가 될까요? 이것의 값이 0보다 이렇게 큰 수가 될 수 있었겠지. 됐습니까? 자, 여기 있는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있는 이것을 우리는 무슨 축으로 생각을 하자? 이것을 N축으로 생각을 하자. 11번째 항은 뭐가 되겠다? 여기 있는 이것이 11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것의 값이 음수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것의 값이 여러분들 10이 있었겠지. 자, 여기 있는 이것의 값이 무슨 수가 될까? 일단 양수가 되는데, 이것과 이것을 합쳐보니까 양수가 됐다는 것은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컸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니? 그러면 9번째 항은 얼마 정도 있을까요? 9번째 항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 8번째 항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여기서 이 정도, 이런 어떤 그래프가 되는가 하면 이와 같은 그래프 상에서 우리는 나타날 수 있겠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것의 값이 12번째 항은 여기가 이렇게 있었겠지. 자, 물론 이 그래프는 이쪽에서도 계속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만 이해됐어요? 자, 10번째 항까지는 합이, 모든 항들이 양수잖아.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 될까요? S 이렇게 10이 최대가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몇 번째 항까지 합이 두 번째로 클 것인가? 여기 있는 9번째 항까지 합이 더 클 것인가? 11번째 항까지 합이 더 클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겠지. 자, 여기 있는 이 값하고 여기까지 값을 비교하면 이것과 이것을 더해보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11번째 항까지 합이 두 번째로 크겠습니다. 그래서 S 이것에 10이 이렇게 11이 되겠지.
자, 세 번째 항까지 합은 어떻게 되겠다? S 이렇게 9가 되겠네. 여기 있는 이것의 값이 M1이요. 이것의 값이 M2가 되겠고, 이것의 값이 M3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야. 제 말 뜻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조건을, 어떤 조건? 여기 있는 이 조건을 우리는 봐야 되겠지. 자, 여기서 이것을 빼니까 어떤 거 되겠다? 자, 여기서 이거 빼야 되겠네. S10에서 마이너스 S11을 빼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A의 11 되겠다. 됐어요? 근데 그 값이 얼마가 되겠다? 이것이 2가 되겠지. 따라서 A의 이렇게 얼마가 되겠다? 11값, 이건 이퀄 얼마?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겠고. 자, 다음. 여기에서 이것을 뺐습니다. 어디에서? 자, 여기가 있네.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뺐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니까 S 이렇게 11에서 S 이렇게 9를 뺀다. 근데 그 값이 1이래. 자, 11번째 항까지 합해서 9번째 항까지 합을 빼니까 10번째 항하고 그 다음에 11번째 항까지 요것만 남겠지. 근데 그 값이 얼마래? 이것이 1이었다. 자, 여기 있는 이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니까 10번째 항은 얼마가 될까? 이렇게 3으로 이렇게 쓸 수 있었겠지. 그 말 이해됐어요? 우리는 뭐가 되겠다? 등차수열의 공차를 하고 그 다음에 초항을 찾아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니까 공차가 되겠지. 그래서 공차는 이것이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되겠다. 맞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어떤 거 찾을 수 있겠다? 초항만 찾아내면 되겠지. 자, 여기 있는 이것의 값이 얼마 되겠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AN 이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은 초항이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자, 초항 플러스 얼마 될까? n-1 곱하기 이렇게 D로 이렇게 써줘도 되겠잖아. 여기다 얼마를 대입할까? 마이너스 5 대입하겠지. 자, 그런데 11번째 항이라고 하는 이것은 A 플러스 여기 있는 이 값에다 얼마 대입할까요? 10 대입을 할까요? 그럼 여기 있는 이것이 얼마 되겠다? 자, 여기다 얼마 대입했지? 10 대입했네. 자, 여기 있는 이것 값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50으로 쓸 수 있겠구만. 근데 그것이 얼마 되겠다? 마이너스 이것의 2가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값은 얼마 될까? 48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여기 있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AN은 자, 등차 수열의 일반형에서 AN을 구해보니까 N에 관한 1차식이 되겠다. 여기에 있는 이것은 지금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경우하고 이 경우를 나눠서 풀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 또 가보도록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등차 수열에 관한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든 항이 0이 아니고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에 의한 1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등차 수열을 파악하실 때는 일반 항이 A 플러스 n-d니 얘를 정리하면 dn 플러스 A 빼기 d 이렇게 돼서 n에 관한 1차 함수고 요때의 공차가 기울기라는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나 합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물론 합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 수도 있지만 좀 더 간편한 방법은 그래프로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등차 수열을 볼 때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서 0이라는 것은 n축입니다. 0.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대칭꼴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0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비대칭꼴로 되어 있는지를 나눠서 보시면 돼요. 자, 봐요. 무슨 이야기냐면 조건을 보면 21번째 항이 최초로 음수가 된다고 그랬어. 여기 보니까 21번째 항이 비로소 음수가 되기 시작한다고 그랬으니 만약에 대칭꼴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20번째 항까지 합이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21번째가 음수니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아, 네가 10번째 항이고 여기가 11번째 항이 있는데 너가 대칭이야. 네가 양수고 네가 음수고 너의 크기는 똑같아.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20번째가 있고 여기에 첫 번째가 있어서 20번째와 첫 번째도 부호만 다르고 값은 똑같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어때요? S20까지는 합이 0이 될 테고 비로소 21번째에 가서 음수가 나오겠지. 가능한가요? 자, 만약 이런 경우를 한다면 보다시피 최대값은 10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값이죠. 그러니까 S10이 최대가 되고요. 다음에 그 다음에 값은 여기에 9가 있을 텐데 9번째 항까지 합 S9나 11번째 항까지 합이나 똑같지. 왜냐하면 10번째와 11번째가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상쇄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S9나 S11이 똑같을 거예요. 그게 두 번째로 큰 거고요. 세 번째는 같은 방법으로 여기 8번째가 있을 텐데 S8이나 S10이나 똑같겠지. 되시나요? 따라서 이 문제 조건에 따르면은 S10에서 S9를 뺀 거. 이게 2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A12, 2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되시나요? 다음에 두 번째니까 S9에서 세 번째 S8을 뺀 결과는 1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는 A9가 1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런 결과를 가지고서 만족하는지 보면 되잖아요. 10번째 항이 2예요. 여기가 2예요. 다음에 9번째 항이 1이래요. 이상하죠? 9번째가 더 크고 10번째가 작아야 돼. 감소 수열이니까. 근데 오히려 10번째 항이 더 큰 수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0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의 수열은 아니었구나. 자, 그렇다면 비대칭이라는 이야기인데, 자, 비대칭 경우도 잠깐 생각해 보면, 가령 여기에 10번째 항이 있고 비대칭이니까 이쪽에 이제 11번째가 이쪽에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AN이 돼 있으면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 항이고요. 여기가 20번째 항이 있을 텐데 어때요? 양수 쪽의 항들보다는 음수 쪽의 항이 더 크지. 길이가 크잖아. 그렇죠? 똑같이 10개의 항이 있는데 10번째보다는 11번째가 더 크고 첫 번째보다는 20번째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 너가 작고 네가 큰 거예요. 그러면은 S20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작은 쪽보다는 큰 쪽이 더 큰데 이 결과가 음수니까 합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런 형태는 아니구나. 그럼 반대로 이제 10번째 항이 어떻게 하고 더 크고 11번째 항이 좀 더 작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과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볼 때에 이제 반대로 양수 쪽이 더 크고 음수 쪽이 더 작으니 이런 경우는 20개를 다 더했을 때는 양수 쪽이 크니까 이 값이 0보다 크겠지. 그런가요? 따라서 비로소 21번째를 더해야지만이 이게 음수가 더해져서 0보다 작기 시작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대칭이면서 11번째 항이 좀 더 가까운, 0에 가까운 그런 수열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큰 항 찾아봅시다. 10번째 항까지 하면 당연히 최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항이 그 다음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9번째 항이 세 번째로 크겠지. 왜냐면 10번째 그 다음은 당연한 거고요. 9번째하고 11번째를 봐보면 어때요? 9번째 항까지 합은 이건데 11번째 항까지 합은 요놈에 널 더한 건데
너가 양수가 어때? 음수보다 크니까 아무래도 양수가 좀 더 있겠지. 그러니까 11번째 항까지 합이 9번째 항값이 더 크죠. 그래서 이러한 대소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따라서 S10에서 S11을 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A11이 되고 얘가 2니까 결국은 11번째 항이 마이너스인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같은 방법으로요. 11번째 항에서 9번째 항을 빼게 되면 너는 11번째와 10번째 항이 남는데 네가 1이라 그랬는데 너가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 바로 10번째 항은 3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공차가 얼마인가요? 예, 마이너스 5죠. 자, 네가 3이고요. 그죠? 너가 마이너스 2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구하는 첫 번째 항이라는 것은 뭐냐? 자, 여기서 첫 번째로 가게 되면 어때요? 얘가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5, 역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너는 5 더했으니까 8이 나오겠지. 그렇지? 이렇게 갈 텐데 얘를 다 셀 것이 아니라 이러면 되죠? 자, 초항을 3으로 보시고요. 여기 9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는 항이 9개가 있고 공차가 오지 않습니까? 역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공차가 9개의 공차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값은 48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얻으면 되겠습니다. 되시나요? 자, 이처럼 등차 수열의 구조를 볼 때는 0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과 비대칭으로 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대칭 구조를 하더라도 여기 0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모든 항이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0이 없는 그런 대칭 구조로 봤습니다. 되셨죠? 네, 수고하셨습니다.